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년대 거의 마지막 부분 같아. 자, 1920년대 국내의 마지막 부분, 민족문화수호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일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야. 일본의 역사 왜곡. 우리나라 말을 제한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거기에 맞서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진행되는 거지. 자, 그래서 민족문화수호 운동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이었다.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건 식민사관을 유포시키는 거야. 식민사관을 유포시키더라는 거지. 그럼 왜 일본 애들이 자꾸 조선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했느냐? 그래서 조선 식민 지배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거야. 효율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조선 통치가 정당하다. 그리고 더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정당하다. 그걸 강조해서 자꾸 역사를 왜곡했다. 그래서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야. 식민사관. 자, 그래서 그 역사 왜곡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를 왜곡했던 단체가 무슨 단체가 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통치 방식 할 때 했지. 조선사 편수회. 근데 그게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바뀐 거라며. 그래서 일제는 15년 중추원을 중심으로 중추원도 좋잖아. 중추원. 그래서 일제시대 중추원은 대한제국의 옛 제도와 풍속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한 거야.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지만 자문을 받은 일이 없고 거의.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옛 제도와 풍속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 기관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추원 줄쳐놓고 중추원 1915년 중추원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중추원 줄쳐놓고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거 줄쳐놓고 25년에 조선사 편수회 그거 줄쳐놓고 자, 결론 조선사 편수회가 그래도 결론적이니까 조선사 편수회 등이라고 하는 거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거지. 조선사 편수회 등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했다. 목적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겠지. 35권의 방대한 자료집은 무엇을 간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선사 간행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서 조선사라는 책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찬된 책이고 여기에는 식민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겠지. 저항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식민사관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정체성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정체성론. 그리고 일단 읽으세요. 정체성론이 뭔가. 한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개항 당시, 개항이면 1876년이니까 19세기지, 19세기. 개항 당시 조선사회가 10세기 말 일본 고대 일본의 수준과 비슷하단. 특히 근대 사회로 이행되는데 필수적인 봉건 사회가 형성되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핵심이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였다라는 거지. 그게 정체성론의 핵심 이론이란 말이야. 그걸 봉건제 결여론이라고도 한다. 그런 거 줄쳐놓고.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침략 미화론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합리화되는 거야. 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정체된 사회를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근대화되었다라고 미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체성론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정체돼 있다. 발전이 낙후돼 있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나 일본 부서가 타유성론. 그것도 줄쳐놔.
타율성론. 임나 일본 부설, 그 다음에 타율성론. 자, 4세기경 외 야마토 조정에서 가야 지방에 진출하여 임나 일본 부라는 통치기관을 세우고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억지 주장이다. 일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러한 주장을 날조해서 타율성론의 근거를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타율성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당파성론. 당파성론은 뭐야?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당쟁으로 표현하고, 붕당이라는 표현을 안 써. 일본에는 당쟁이라고 표현해. 쟁은 다툴쟁이거든. 그러니까 싸움의 역사로만 인식하는 거야. 당쟁이라고 표현하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 극심한 부정부패를 초래했다고 해석하는 논리다. 즉 조선의 붕당 정치의 원인은 당파성이 심한 조선 민족성에 기인한다고 하여 민족성을 폄하한 논리다. 이거를 당파성론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만선사관도 줄쳐놔다.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줄쳐놓고 나머지 내용은 이해를 하시라고. 만선사관은 뭐야? 한반도 지역의 독립된 역사성과 문화성을 부인하고 그 뿌리는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대륙, 특히 만주 지방과 하나로 묶어야만 그 역사 및 문화를 체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게 나중에 30년대에 만주 침략의 배경으로 이용했던 논리야. 그래서 만주사변의 배경. 자,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자, 일선동조론은 뭐다? 이거는 뭐 얘기하지 간단하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하나다. 일선동조. 특히 민족말살 정책기 때 이걸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도적 숙명론. 한반도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숙명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입을 받아왔고 따라서 역사 발전이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논리로 타율성론을 이뤘다. 그래서 반도적 숙명론. 반도적 숙명론. 숙명적으로 반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반도적 숙명론. 반도사관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이론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야. 기타 당파성론, 만선사관, 일선동조론, 반도적 숙명론. 요거는 뭘로 가야 돼? 식민사관으로 가야 되고 이것의 목적은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했다. 그래서 자꾸 일본 애들은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이게 결국은 이것도 민족 말살 정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의미를 이해하는 거지. 꼭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민족문화 수호운동 지금 몇 년대 하고 있습니다? 20년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민족문화 수호운동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나라 마을 연구가 있다. 그거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 맨 밑에. 그게 뭐다? 조선사 연구회. 조선사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 그거 줄쳐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다. 몇 년? 1921년. 그래서 일제 민족문화 말살과 관련해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어를 연구했던 단체. 조선어 연구회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거거든.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 21년 주시경에 제재했던 최두선, 임경재, 권덕규, 장지영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했다. 각야날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밑에 있는 거. 각야날을 제정, 기관지인 한글 창간. 그래서 조선어 연구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 뭐다? 각야날을 제정했다고. 이게 한글날의 기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야날을 제정했다.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그거 줄쳐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각야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하는 등 조선어 연구에 기여했던 단체가 뭐다? 조선어
연구해라고 해야 돼.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 주시경이 아니라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다. 근데 이게 이제 30년대는 뭘로 간다? 조선어 학회로 간다. 조선어 학회. 몇 년? 1931년에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로 가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480쪽으로 갑시다. 480쪽은 민족주의 사학으로 가는 거야. 자, 20년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거지. 1920년대 한국사 연구는 무슨 사학이 나와야 돼?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돼.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1920년대는 무슨 사학이 나와야 돼? 민족주의 사학이 유행했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읽고 이해하면 되지. 민족주의 사관은 무엇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있다. 당연히 식민사관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했던 이거에 대한 반발로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지.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사관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 줄. 그리고 당연히 민족주의가 들어갔으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은 뭘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했던 거야. 역사 연구의 목적이 뭐다? 민족의식 고취. 그래서 민족의식 고취 줄. 민족주의 사학은 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의식, 거기서부터 또 줄쳐놓으세요.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이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자 함. 그거 줄쳐놔. 그러니까 20년대 이 민족주의 사학은 역사 발전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다음에 우리 민족적 정신을 최고조로 발휘했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학은 역사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역사를 연구했던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민족의식이 강해야지만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정신이 더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결론은 식민사관의 저항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한국사 민족의 주체가 조선이다.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식 고취한다.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종교가 있어. 그게 뭐다? 대종교가 전체적으로 민족주의 사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박은식, 신치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종교도이기도 했어. 자, 그래서 대종교의 영향 그렇게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자 5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박은식과 신채호. 요 두 사람이 제일 집중적으로 잘 나온다고요. 박은식과 신채호. 이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 봤어? 이미 합방 전부터 봤지. 합방 전에 대한제국 시기 때에 근대 계몽사학 할 때 봤지. 근대 계몽사학. 그 근대 계몽사학이 이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복습합시다. 대한제국 시기에 역사 연구는 무슨 사학이라고 한다?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한다고. 이때 이제 이때 특징이 뭐야? 영웅 전기를 많이 편찬하는 거 아니야? 영웅 전기를 많이 편찬. 구국의 영웅 전기, 나라를 구한 영웅 전기.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박은식, 신채호가 활동했기 때문에 이때 박은식, 신채호의 구국의 영웅 전기도 이때 편찬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편찬되는 게 특징이야? 외국의 역사서. 외국의 역사서가 어떻게 번역 소개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박은식과 신채호도 또 이때 어떻게 활약했으니까 이때 박은식과 신채호의 외국 역사서 번역 소개한 것도 있지. 그래서 이때부터 그때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채도통전 이런 것들도 이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태리건국 상걸전, 서사건국지 그것도 이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신채호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뭐를 실어? 독사 신론.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지. 독사 신론을 실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박은식도 유교 구신론을 써서 유교의 개혁을 부르짖고 혼의 역사를 강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바로 뭐야? 그 근대 계몽사학 대한제국 시기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게 계승된 게 20년대 민족주의 사학인. 그래서 요때도 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저 때도 있고 요 때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나머지 세 사람 있지? 누구야?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사람들은 주로 30년대 물어볼 거야. 주로 30년대, 물론 20년대도 나올 수 있지만 주로 30년대 주로 어떤 내용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30년대 아니면 40년대 이렇게. 자, 그러나 어쨌든 시기가 아니라 요 다섯 사람들의 어떤 내용적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다섯 사람 정리하시면 된다. 그 중에서 누굴 집중적으로 한다? 박은식과 신채호를 집중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박은식에 대해서 먼저 합시다. 박은식은 1915년에 뭘 짓는다? 한국통사. 20년에 뭘 짓는다?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그거 두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는 반드시 외워. 그래서 책이 좀 여러 개 나오겠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한국 따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줄쳐놓으시고 반드시 외우시라고.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한국독립운동 피해 지혈사. 누구다? 박은식. 그리고 이제 한국통사에서 한 말이야. 밑에 나와 있는 게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건 줄쳐놔 연필로. 그리고 또 읽어.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지금 나라의 형체는 무너졌으나 정신이 멸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뭐야? 정신을 지키고 있자라는 거지. 그렇다면 형체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추천하고 이거 사료지문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강조해야? 국혼의 중요성, 혼사상. 이 사람은 혼사상이라고 한다고. 혼사상을 강조했다. 자,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 줄서놓으라고 했지? 형체에다 동그라미, 정신에다 동그라미. 형체에다가는 백이라고 써놔. 아이. 정신에다가는 혼이라고 써놔. 혼. 그래서 읽으면 혼백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혼백. 그래서 사람도 혼백으로 읽어. 혼은 정신이고 백은 육신, 껍데기란 말이야. 나라도 마찬가지래. 나라도 껍데기가 있고 혼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니까 나라는 망했잖아. 그러니까 형체가 무너진 거야. 백이 무너진 거야. 그러나 무엇을 간직하고 있으면 정신, 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역사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신, 혼을 갖고 있으면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계속 기억하라고. 그럼 누구로 간다? 박은식 한국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역사를 강조했다? 혼사상이라고 한다고. 혼사상.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야? 영웅전기도 썼겠지? 외국의 역사서도 번역 소개했겠지?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가볍게. 대동고대사론, 천계소문전, 몽배금태조, 발해태조 건국지, 명림답부전, 동명성황실. 그거 다 줄쳐놔. 그거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서사건국지 그거 줄쳐놔. 그거는 이제 외국의 역사서야. 건국사. 서사는 스위스 말하는 거야. 서사건국지. 박은식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양명학자 맞지? 유교의 개혁을 부르짖었지? 그래서 뭘 썼어? 유교 구신론 쓴 사람 맞지? 유교 구신론 제일 잘 나오는 거지 이때. 대한제국 시기 때. 유교 구신론 줄. 그리고 대동사상제창 그것도 다 한 거지. 조선강문에도 다 했지 그 전에. 그 다음에 연해주, 의열운동할 때, 노인단, 의열단, 애국단 할 때, 그 노인단의 행동강령이야, 이게.
연해주 노인단에 노인동맹 취지서라는 글을 쓴 사람이야. 줄. 임정 2대 대통령 줄. 독립신문사사. 독립신문 이건 임시정부와도 관련 있는 거야. 임시정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나오지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다음에 유교구신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통사, 한국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혼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이다. 박은식.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게 자꾸 영웅정기 연결해서 물어보면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외국의 역사서는 서사공지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유교의 개혁하면 유교구신론 물어보는 거고, 그렇지? 자, 그래서 독립운동 하면은 의열단과 관련되어 있는 노인동맹 취지서, 임정 2대 대통령, 독립신문에서 사료편찬서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임정에서도 활동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도 가능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고, 사료편찬서라고 있었죠. 왜 역사 연구하는데? 거기서도 역사 관계, 역사 연구하는데도 기여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채호로 간다. 신채호는 독사신론 줄,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저술, 그거 3개 줄쳐놔. 그거 3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박은식의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이미 1908년에 나오는 거지. 1908년 어디에 발표했다? 대한매일신보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뭐 썼다?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부터 먼저 나왔네.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요 2개가 제일 잘 나온다고. 요 2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선사 연구초하고 조선상고사를 집필한 사람 신채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 사람은 민족 정신을 뭘 강조했다? 낭가 사상을 강조했다. 낭가 줄. 낭가 사상이라고요. 낭가 사상은요,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신화. 어디다 써? 단군으로부터 화랑도로 내려오는 사상이다. 낭가 사상이라고 해. 그래서 낭가 사상. 박은식은 혼 사상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그거 반드시 또 줄쳐놓으세요. 이건 조선상고사에서 그런 얘기. 조선상고사에다 연필로 이렇게 연결시켜놔. 조선상고사에서 이 사람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어. 아는 나, 비아는 타인. 그래서 싸움의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투쟁사관이라고 한다. 싸워서 이기자라는 거지, 물론.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그러면 신채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료지문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신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 역사 1000년대 제일대사관, 그것도 줄쳐놓으시고, 그거는 고려시대 때 했던 건데 조선사 연구초에다 연결시켜놔. 조선사 연구초에다.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조선 역사 1000년대 제일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제1대 사건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묘청의 난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조선 역사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란 글이야. 그래서 묘청의 난 때 하셨죠. 고려시대 때, 좀 오래됐지만, 묘청의 난은 개경파하고 김부식 등 개경파하고 묘청, 정지상 등 서경파의 갈등이었는데, 신채호는 그 대립 중에서 김부식을 비판을 한다고, 사대주의자라고. 그 다음에 묘청 등 서경파를 높이 평가했다고. 왜? 민족의식, 진취적인 기상이 강하다고, 자주적인 의식이 강하다고. 그래서 제1대 사건의 글, 신채호, 묘청의 난, 서경파 높이 평가, 김부식은 비판.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했으니까 위인전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줄쳐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그러면 신채호로 가는 거야. 천계서문전, 명림답부전, 동명성황실기 등등등으로 가면 박은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태리 건국 상걸전 줄쳐놓으세요. 외국의 역사서도 번역 소개했겠지? 이태리 건국 상걸전 하면 신채호로 가는 거야. 서사건국지 하면 박은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더 잘 나온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 자, 무슨 투쟁을 전개했다? 무장투쟁 줄쳐놔.
신채호는 기본적으로 무장투쟁 노선자야.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 사람이 그걸 요구한 거지. 국민대표회의 요구 줄.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개조파하고 창조파하고 분열했잖아. 당연히 이 사람은 무슨 파에 속했겠어? 창조파에 속했다라는 거지, 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느끼고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한다 그랬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무정보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무정보주의 운동도 줄. 아나키즘. 그 다음에 이걸 제일 잘 주지. 사료지문으로.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집필한 사람이다.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그거 다 줄쳐놓은.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특히 이 박은식이나 신채호 요 사람들은 한국사 연구가 순수한 역사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지.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했던 이 부분까지 이제 확대시켜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박은식과 신채호는 하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기본적인 것만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구석탱이에서도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샅샅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자, 정인보에 대해서 한다. 정인보는 이 사람도 양명학자야. 이 사람도 양명학자. 이 사람도 양명학자. 누구? 박은식. 그래서 박은식이 양명학 유교구신론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근데 정인보도 양명학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 계승 그거 줄쳐놓으세요. 누구를 계승했다고 해야 돼?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가 계승했다고 해야지?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신채호의 민족주의사가 계승. 신채호 계승.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무슨 글을 쓴다? 조선사 연구 5천년간 조선에 그거 줄쳐놔. 조선사 연구. 조선사 연구라는 글 거기에 무슨 글이 있어?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한다. 얼.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조선사 연구 5천년간 조선의 얼. 그래서 이 사람은 얼사상이라고 돼.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 정신을 물어본다고. 박은식은 혼사상을 강조한 사람이고 혼. 신채호는 난가. 정인보는 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사 연구. 그다음 또 조심할 거. 조선사 연구라고 해야지 조선 연구 초가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조심해서 이거 별표 쳐놓고 주의하세요. 주의. 조선사 연구 초라는 글은 신채호지만 조선사 연구라고 해야 돼 정인보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자 30년대 조선학운동 줄.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능비 연구 줄. 광개토대왕 능비 쉽게 말하면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비문 연구한 학자야. 그래서 일본의 그릇된 역사 해석을 반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도 줄쳐놔. 그리고 조선학운동은 별표 쳐놔. 그 나중에 이제 30년대 이제 공부할 때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문일평으로 간다. 문일평은 한미관계 50년사 그거 줄쳐놓으세요. 한미관계 50년. 34년 그것도 30년대지. 한미 50년사 주로 외교사지 외교사. 한미 50년사를 저술한 한미관계 50년사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다? 그거 반드시 하나 알아두세요. 누구? 문일평. 그리고 이 사람도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민족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이 강조한 민족 정신이 뭐다? 거기 안 써 있구나. 반드시 쓰세요. 조선심이라고 써. 문일평에다가 조선심이라는 걸 강조했어. 조선심이라는 걸 강조해. 조선심. 반드시 해놔. 조선심. 자, 조선심 뭘 말하는 거냐면 세종을 말하는 거야.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정신.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세종 때가 민족 정신이 가장 발휘되던 시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민족정신 조선심, 세종이나 훈민정음 얘기 나온다. 그럼 조선심 말하는 거야. 그럼 문일평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미 50년사 문일평.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안재홍은 정의 30년대 조선학운동. 그것도 줄쳐놔. 조선학운동 줄. 그건 나중에 하자고. 정인보도 있었지. 그다음에 안재홍으로 간다. 안재홍은 조선일보 사장 겸 주필. 조선일보 줄쳐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신간에 참여 줄쳐놔. 이거 20년대 국내 민족운동 할 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할 때 이 사람 나왔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인데 타협과 비타협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다시 줄쳐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인데 조선일보 주필 겸 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대변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에 참여하는 거야? 당연히 신간에 참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놔 알아두세요. 안재홍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30년대 조선학운동 또 줄쳐놔. 조선학운동 30년대 조선학운동. 그 다음에 40년대 조선상고사감 신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그거 줄쳐놔. 40년대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조선상고사감 하나 기억해놔. 그 중에서 조선상고사감 하나 기억해라. 조선상고사감. 조선상고사감. 조선상고사감 하나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 다섯 사람 정리해 놓는 거야. 근데 제일 잘 나오는 책. 자, 박은식은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신채연은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 5천년간 조선의 얼. 문일평은 한미 50년사.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 이것도 조심해야 돼. 감자가 떨어지는 순간 조선상고사가 돼버리니까 이건 신초의 글이 돼버린단 말이야. 반드시 안재홍은 감자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민족정신 박은식은 혼사상, 신채호는 난가사상, 정인보는 얼사상, 문일평은 조선심. 그거 반드시 쓰세요. 조선심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30년대, 40년대까지 활약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 그런데 지금은 대략은 이제 일단은 민족주의 사학은 20년대 가장 융성했다. 그리고 주로 박은식과 신채호를 주로 20년대 활동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나 어쨌든 그 두 사람 중심으로 하되 요 세 사람의 내용까지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바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야. 대부분은 이제 1920년대지. 그래서 1920년대 어쨌든 뭐야 민족문화 수호는 역사회고 이 식민사관도 개념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거.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해서 국어연구 20년대 국어연구하면 조선어 연구에 20년대 역사 연구하면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두 개. 결론은.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해서는 일단 두 사람 박은식과 신채호를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세 사람을 추가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반드시.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요 부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족문화 수호 운동까지 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대충 뭐 30년대도 몇 개 나오고 뭐 하긴 했지만 대부분 뭐야 1920년대 민족운동을 하신 거야. 그것만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열심히 공부하시되 3.1운동 이후겠지. 그럼 20년대면 3.1운동 이후에 20년대 전개된 민족운동이 뭐가 있느냐 해서 개관만 크게 한번 해보자고. 1920년대 3.1운동 이후 1920년대 먼저 해외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해외는 뭐가 나와야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 나와야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20년대부터 19년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20년대도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20년대만 공부하지 않았잖아. 3, 40년대도 공부했잖아. 그래서 30년대도 나오고 당연히 몇 년대도 나올 수 있다? 40년대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0년대는 주로 주로라고 그래서 지금 이동시기가 주일 수도 있는 거고 40년대는 중경정부를 물어보는 거지. 맞지? 충칭정부. 그러면 어쨌든 30년대 결정적으로는 물론 32년 윤봉길 이걸 계기로 하지만 지금 크게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좀 상해 정부, 주로 상해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상해. 그래서 어쨌든 20년대는 뭐야,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단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0년대 무장투쟁이 나와야지. 20년대 무장투쟁은 주로 뭐야? 만주나 연해주 지방 했지.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머릿속으로만 합시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뭐지? 간도참변, 경신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사변까지 한 단계로 보여. 다시 하나, 그전 더 하나.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결성까지. 그 다음에 자유시사변 21년. 그 다음에 20년대, 지금 20년대 하고 있어. 여기 20년대 중반 통합운동, 삼부와 미스야 협정, 그건 탄압. 20년대 후반은 뭐야? 국민부하고 혁신회, 그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의열운동 나와야지. 의열운동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의열단, 노인단부터 나와야지. 노인단, 그 다음에 의열단, 그 다음에 애국단인데 애국단은 여기다 나오면 되겠다. 30년대 애국단 맞지? 애국단은 그래 주로 30년대 물어본단 말이야. 왜? 32년이지 이봉창 윤봉길 것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20년대는 그러니까 주로 노인단이거나 아니면 특히 의열단이 중심이 된 거지 뭐. 그 다음에 30년대 의열운동은 애국단을 주로 물어본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 그렇지? 민족유일당운동, 이건 뭐 따로 쓰자. 20년대도 뭐야? 민족유일당운동, 이건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이해.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다.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20년대 이후에 해외, 이거는 국내에서도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2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 임시정부, 만주 연해주 무장투쟁, 노인단, 의열단, 의열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자, 국내 민족운동은 뭐가 있을까?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이건 대충 20년대 전반이라고 해. 20년대 전반. 이거 했잖아.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실력 양성 운동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형평운동도 있었지? 형평운동이라는 거 있지?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1923년이지? 조선형평사 1923년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조선형평사 1923년. 이건 20년대 초반부터, 물론 이제 계속 겹치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26년에 한 게 뭐가 있나? 26년에 뭐 60만세 운동 이런 거 나오지? 60만세 운동, 정우의 선언, 의도적으로 지금 뭐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이건 다 몇 년으로 간다? 26년으로 간다. 26년.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건 단독으로 정리해놔야 되고,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됐던 거, 정우의 선언과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이것도 신간의 결성 바로 전에. 근데 신간회가 결성되면서 이게 이제 해체돼가는 거야. 그 다음에 27년에 뭐가 있지? 27년에 신간회하고 근우회. 신간회 중요하지? 뭐 근우회는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27년 신간회 근우회. 27년. 그다음에 29년에 뭐지? 29년에 광주 학생운동 같은데? 광주 학생운동.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 이건 29년으로 간다. 29년. 그래서 광주 학생운동, 원산
총파업.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잘 물어본단 말이야.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60만 세운동, 신간의 근우회운동, 광주학생운동, 원산 총파업은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전반에 일어나는 운동이 뭘까? 문맹대치운동이지. 문맹대치운동. 문맹대치운동. 문자보급운동과 문자보급운동. 문자보급운동과 분화로드운동. 분화로드운동. 이건 30년대로 가라 그랬지. 크게 보면 농촌개몽운동이지만 이거는 29년부터 34년까지. 그치? 조선일보가 주도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분화로드운동은 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가 주도한 운동,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문맹대치운동, 그치? 문맹대치운동 이렇게. 그래서 대수있으면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순서대로 한 거야. 그리고 기타 20년대 무슨 운동이 있는 거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있는 거지. 조선공산당 운동도 있는 거지. 조선 25년에 조선공산당이 처음 조직되는 거 맞지? 조선공산당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잘 물어본다 그렇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근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전반기 후반기로 물어보니까 전반기의 내용과 후반기의 내용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거야. 30년대에도. 그렇지? 그 다음에 기타 뭐가 있어? 국어연구하면 뭐야? 국어연구. 조선어 연구회. 그 다음에 소년운동 하면 천도교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서 무슨 운동? 소년운동. 그럼 어린이날 제정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거야. 근데 요거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 쓴 거는요, 순서대로 좀 순서 바로잡는 문제도 가끔가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순서 바로잡는 문제 정도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역사 연구하면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여기 있는 거는 대략 20년대, 여기 쓴 거는 대략 30년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3, 40년대는 다시 한번 정리할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20년대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주로 요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지금 거의 20년대는 거의 막바지를 거의 다 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일단락을 낸 거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